네, 레드캠프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또 독대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산된 거죠? 이번 만찬 전에는 독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독대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했어요, 용산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요청한 겁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뭐 제가 어느 분에게 언제 했는지까지는 알겠습니다. 뭐 저도 구체적으로는 뭐 알지 못합니다. 자, 이제 그만큼 뭐 상황이 엄중하고 얘기할 게 이제 기묘하게 이야기할 게 있었다라는 판단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독대가 성사가 됐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건지 혹시 좀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안이 많다. 또 국민들께서 관심 갖는 현안을 비롯해서 네.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냥 만찬을 하고 뭐 특별한 메시지 없이 만찬을 끝내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든 이번 만찬 전에 독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독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대 중원 문제, 특히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했고 언론 보도를 탔는데 다른 의원님도 중요한 그렇게 파악하고 문제들도 있어요? 다 열려 있겠지만 뭐 그 내용은 꼭 포함됐겠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용산에서는 독대 말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세 사람 차담회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저도 어제 그 저녁에 보도가 있어서 아직 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예. 차담회라는 게 만찬 전에 간단하게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과 차 한잔 하는 자리인데요. 예. 거기에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대표가 그런 자리가 뭐 통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시간을 두고 굳이 독대를 요청한 데에는 네. 두 분만이 좀 이야기하면서 깊이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굳이 그 만찬 일정에 독대 일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정말로 독대가 필요했다면 만찬과는 별개로 독대 요청을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 얘기를 받아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체코를 갔다 오자마자 있는 첫 번째 일정이 이제 만찬이잖아요. 그리고 만찬 전에 독대를 요청했다는 그만큼 뭔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었다라는 해석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가 만약에 성사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배경에도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대표의 어제 워딩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공개하기 어려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던데 뭔가 지금까지 알려진 거 말고 기묘하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던 것인지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의료 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네. 여야 의정 협의체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한시가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거가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안들이 뭐 만찬 후에 뭐 적절하게 시간을 두고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서 논의할 만큼 그렇게 녹록한 한 가지가 않다. 예,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일단 거절된 거잖아요. 네, 용산에 의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산의 이런 처사는. 뭐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뭐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이 여러 해결해야 될 그런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찬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다면 그 전에 좀 시간을 내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의료개혁이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해결이든 결단이든 진일보된 좀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어제 언급을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일정이 조율돼서 두 분이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독대 요청이 언론 보도를 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는 이걸 뭐 한동훈 대표나 뭐 이렇게 다른 소수만이 알고 있었고요. 뭐 저도 사실은 독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으니까요. 그 알고 있었던 분들은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독대 요청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해왔을 때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 시점에서 예. 그런 것들이 약간 다소 뭐 누가 먼저 그걸 이야기했든지 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형식이 또는 절차가 국민들께서 원하는 많은 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내용을 바꾸고 내용에 앞서갈 문제인지는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종합 질문은 이거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가 안 좋은 거 맞죠? 좀 뭐 이것을 가지고 요 한 장면을 가지고 아니 뭐 그동안 사이가 뭐 누적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가 좋다 안 좋다라고 뭐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져 왔던 일련의 상황들이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을 보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독대가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네. 녹록지 않은데 여당의 대표나 뭐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사무총장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질문을 좀 일단 바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여지가 아예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공천 실무를 담당했던 게 저고요. 네. 당에서는 제가 당대표와의 소통 창구로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제 공천을 했습니다. 공천은 뭐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저도 뭐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했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뭐 알 길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천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의혹이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뭐 후보들은 뭐 공천관리위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것이 한동훈 대표나 저에게는 뭐 딱 그거죠. 뭐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네. 공천을 했고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저나 한동훈 대표 외에 다른 공천위원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했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한다. 다만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서울의 소리가 어제 그 공개한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 네. 그 이철규 의원이 지금 실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뭐니까 뭐라고 할까요? 통로로서 김건희 여사 어떤 통로로서 이철규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알지 못합니다. 네. 뭐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듣거나 아니면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10명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누가 관련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공천해야 된다라고 할 때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뭐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록도 다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뭐 그분들이 어떤
어떤 연유에서 예를 들면 이분이 공천돼야 된다 아니면 저분은 공천되면 안 된다라고 공천관리위원들이 뭐 발언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기준을 얘기하고 어떤 분이 공천돼야 된다 아니면 이분은 공천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우리들이 세워놓았던 기준에 맞추어서 이분은 이런 점이 있어서 공천돼야 된다라든지 이분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예를 들면 이게 뭐 누구로부터 나는 이런 네. 걸 받았기 때문에 공천 뭐 당연한 것일 테고요. 뭐 그런 논의들이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나 또는 한동훈 대표가 알지 못하고 언급드릴 사항은 아니다. 그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지금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언론이. 네네. 그럼 이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행위의 범주에 네. 한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네. 어떤 특정 공천관리위원으로부터 네. 공천 심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네. 그리고 그 들은 걸 기초로 그 누군가에게 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개입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원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특정 공천관리위원과 네. 공천에 대한 소통을 하고 네. 공천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반영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건 공천 개입 범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천 개입이다라고 할 때에 그 공천 개입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그 판결문을 보면 어떤 의사가 있었고 그것이 전달이 됐고 그것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결과에 의해서 판결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공천 개입이고 그것이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판결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공천에 반영됐다고 하는 것을 결과까지를 전제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법률적인 문제와 그렇지 않고 뭐 반영이 됐든 안 됐든 뭐 그런 이야기 자체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문제로서는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와서 예전의 사례와 이게 같다 아니다를 논할 때는 저는 법률적으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률적 측면으로 그럼 한정을 해서 일반 형사 사건에는 미수 사건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천에는 그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저는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무슨 범죄로까지 성립될 만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떠오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어제 나왔던 또 하나의 보도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네네. 그 주범 가운데 한 명인 이종호 전 대표와 네. 김건희 여사의 번호, 그냥 김건희 여사의 번호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번호 간에 수십 차례의 통화와 문자가 오간 사실이 지금 확인이 네. 됐습니다. 이건 네네. 통신 내역을 기초로 보도를 한 거니까 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어떤 그 연락 주고받은 행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연결을 지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 네. 주가 조작 사건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통화는 그로부터 뭐 8년 거의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수사가 개시된 다음에 통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지금 특히 이종호 씨는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직원과 통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와 실제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도 더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통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상 수사가 개시되는 그렇습니다. 시점부터 이루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뭐 통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수사를 다 했었고 수사 기록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선 전에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 보려고 했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끝났는데 이미 기소를 검토할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그때는 알지 못했고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그 통화 내역이 나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뭔가 새롭게 나온 것처럼 아니면은 대화 내용이 이미 뭐 밝혀져서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속단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 개시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긴밀하게 연락이 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도이치 사건과의 관련성 속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예를 들면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고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대책을 논하기 위한 어떤 연락 주고받음이었다고 전제한다면 또 다른 제2차 추정이 가능한 게 근데 주가 조작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대책을 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논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도 당시에 수사 대상에 올랐고 계속 수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저는 죄가 되든 되지 않든 어떤 이유에서든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 충분히 대화는 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이 전제는 그것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전제입니다. 예를 들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가정이고 전제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주가 조작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혐의와 맞닿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그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등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또 재의결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언론은 또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또는 국민의 정서와 좀 동떨어져 있다.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모두 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가 개시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특검으로 갈 것과 특검으로 가지 않고 다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통과된 두 법 모두 다 그 특검법 모두 다 특검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표 별로 없을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자,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